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남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문제와 논란에 관해 자세히 지적했습니다. 한국에 대해선 공직자 부패와 성추행 사례들을 명시했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, 박원순 전 서울시장,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 혐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. 먼저 한국 내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편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를 2년 연속 명시했습니다. 보고서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조 전 장관 가족과 연계된 다른 이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,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는 금융범죄와 증거인멸 등의 횡령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. 또 2020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와 업무상 횡령,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 자금 유용과 관련된 혐의라고 소개했습니다.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국회의원을 거론하면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보고서는 또 차별과 사회적 학대,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 지난해 내내 성추행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공직자들이 연루돼 세간의 시선을 끄는 등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언급했습니다. 특히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그가 전 비서의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다음 날인 7월 9일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의 근무지 이동 후에도 지속됐다고 적시했습니다.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 인권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박 전 시장이 여성 권리의 대변자로 유명했고 1993년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대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.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는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인한 뒤 지난해 4월 사임했고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국무부는 그동안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주로 국가보안법,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문제를 제기해오다 지난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최순실 씨가 사기와 협박,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부패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.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.